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컴퓨터 AI학과 교수 유주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휴먼과 로봇 비전의 저수준 이미지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시각은 우리가 주변 세계를 인지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감각을 위한 우리의 눈은 빛이라는 전자기파의 특정 파장 대역을 감지하여 물체의 형태, 색상, 움직임, 거리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을 넘어 위험을 감지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타인과 교감하는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막은 눈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 투명한 막으로 안구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빛을 처음으로 통과시켜 굴절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홍채는 카메라의 조리개와 같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근육 조직입니다. 홍채의 중앙에 있는 검은 구멍이 동공인데 홍채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킵니다. 동공이 검게 보이는 이유는 동공을 통해 망막에 도달한 빛의 대부분이 그것에 흡수되므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이 커지고 밝은 곳에서는 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 동공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눈 색깔이 다른 이유는 앞서 설명한 홍채가 가지고 있는 색소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정체는 동공 안쪽에 위치한 투명하고 볼록한 렌즈 모양의 조직인데 각막을 통과한 빛을 한 번 더 굴절시켜 망막에 정확한 상이 맺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양체라는 근육에 의해 두께가 조절되는데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두꺼워지고 먼 물체를 볼 때는 얇아지면서 정밀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줍니다. 망막은 안구의 가장 안쪽 벽을 덮고 있는 얇은 신경 조직층으로 빛 자극을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시신경으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신경은 약 100만 개 이상의 신경 섬유가 모여 이루어진 다발입니다. 이는 망막에서 처리된 시각 정보를 뇌의 시각 중추까지 전기 신호의 형태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시신경이 안구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에는 광수형 세포가 없어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맹점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망막 구조를 자세히 보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물리적으로 강골리언셀, 양극세포인 바이폴러셀, 광수용체인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포가 받아들이는 빛의 정보는 물리적인 빛을 경로하는 반대로 간상세포와 원추세포, 바이폴러셀, 강골리언셀을 통해서 뇌로 전달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빛은 눈에서 처음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간상세포와 원추세포에 도달하기까지 다른 세포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빛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이 이렇게 진화한 것은 오른쪽 그림 하단의 색소상피세포, 즉 RPE의 대사 연결, 영양 공급 등 생리학적 이유로 선택된 결과라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연구는 망막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밀러 세포가 마치 광섬유처럼 동작해 망막신경층에서 산란되는 빛을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까지 손실 없이 전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신경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는 LGN을 지나 후두부에 있는 비주얼 콜텍스, 즉 시각 피질로 연결되는 경로를 거치면서 명암 구분과 같은 낮은 수준부터 복잡한 형태 분석과 같은 높은 수준의 시각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각 피질은 시각 처리를 담당하는 뇌 피질 영역 전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영역이고 초기 시각 영역은 그 시각 피질 안에서도 가장 먼저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특정 영역들 V1, V2, V3 등을 가리킵니다. 이 이미지는 초기 시각 영역을 fMRI로 촬영한 것인데요. 머리 뒤쪽 부분에 있는 V1부터 V3A까지의 영역들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시각 영역의 V1에서는 단순하고 국소적인 시각 정보, 예를 들어 엣지 정보 등을 처리하고 V2, V3, V4로 갈수록 방위조합, 착시, 윤곽선, 시차, 색상 등과 같은 조금 더 복잡한 특성을 분석하는 계층적 처리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간은 낮은 수준의 대비 정보나 엣지 등을 초기에 추출해서 복잡한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한 기본 요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엣지는 명암 변화가 큰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빛의 명암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강골리언 셀과 LGN에서 이 명암 정보를 추출하여 시각 피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엣지 정보를 추출하는 세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실험이 있습니다.
허블과 비셀은 뇌의 특정 부분에 전극을 삽입한 고양이에게 간단한 방향 막대 모양의 슬라이드를 화면에 투사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동일한 시야 위치와 동일한 방향 자극에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그들은 198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고요. 이렇게 엣지는 생물학적으로도 엣지마저 추출하는 세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고차원적인 시각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봇 역시 복잡한 이미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처럼 엣지 정보를 이용하는데 이것을 추출하는 과정은 인간이 빛의 대비 정보로부터 계층적으로 엣지를 추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엣지를 로봇은 어떻게 추출하는 걸까요? 로봇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시각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눈과 비슷한 부분이죠. 이 그림처럼 물체의 빛 혹은 반사된 빛은 렌즈를 거쳐 인간의 망막에 해당하는 필름에 맺히게 됩니다. 지금도 필름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대부분 이 필름의 이미지 센서라는 반도체 소자로 대체되었죠. 이렇게 받아들인 빛의 정보는 앞서 설명한 눈의 시각 피질과 LGN처럼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즉 ISP나 좀 더 상위 프로세서를 거치면서 낮은 수준의 시각 정보를 분석합니다. 이미지 센서는 렌즈를 통해 직광된 입사광, 즉 광자를 포토다이오드를 통해 수신하고 이것을 전압으로 변환한 후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를 이용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미지 센서는 수많은 포토다이오드 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자 흡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포토다이오드 위에 아주 작은 렌즈를 이용하는데 인간의 광수용체와 같이 레드, 그린, 블루색을 얻기 위해서 각각의 색상 필터를 렌즈와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 센서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값들은 우리에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미지라는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포토다이오드의 값은 이미지에서 하나의 픽셀 값으로 대응되는데 밝으면 큰 픽셀 값을 가지고 어두우면 작은 픽셀 값을 가집니다. 이러한 픽셀들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 어떻게 저수준 정보를 처리할까요? 저수준 정보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앞서 인간의 시각 정보 처리에서 설명한 엣지 정보입니다. 이미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엣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이론적 구성 모델인 엣지 모델은 이 그림처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엣지의 유형을 분류하여 엣지 검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파란색 수평 성분 부분을 보면 엣지는 이미지에서 픽셀들의 명암이 빠르게 변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1차 미분을 이용해서 이러한 픽셀 명암의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는데 1차 미분은 소벨, 프리빗 필터와 같은 기울기 연산자를 사용하여 근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2차 미분도 비슷한 구조의 필터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분이라는 용어는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1차 미분 형태의 3x3 매트리스를 이용하여 간단한 곱하기 연산만으로 이미지에서 엣지를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신 매트리스 곱 연산은 컨볼루션이라는 연산 방법으로 간단하게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입력 이미지와 출력 이미지가 있고 숫자는 그것들의 픽셀 값을 나타냅니다. 가운데 3x3 형태의 매트리스는 앞서 언급한 소벨과 프리 같은 필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터의 각 자리 숫자가 입력 이미지의 동일한 자리의 픽셀 값과 곱해지고 더해져서 출력 이미지의 하나의 픽셀에 결과값에 저장됩니다. 이것들을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고 필터가 이동하면서 입력 이미지의 모든 픽셀들과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연산이 컨볼루션은 아니지만 이 강의에서는 컨볼루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벨 필터의 컨볼루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와 세로 각각의 소벨 필터를 입력 이미지의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면 각 방향에 맞는 엣지 영역들이 추출되고 이것들을 합하면 최종적으로 원의 엣지 부분만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방법에서는 엣지를 검출하기 위해서 필터의 값과 모양을 사람이 직접 디자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이라는 AI 방법이 대중화되면서 사람이 직접 이러한 값들을 정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학습하여 만들어주는 모델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델들 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배운 컨볼루션 연산 개념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즉 CNN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예를 든 CNN 모델은 이미지를 입력하면 그 이미지의 클래스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분류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든 CNN은 여러 개의 레이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레이어들은 특징 추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입력 이미지에서 공간적 특징을 찾아내는 방법을 학습하는데 각각의 레이어들은 입력 이미지에 여러 종류의 필터를 컨볼루션하여 생성됩니다. 만약 이러한 모델을 이용해서 강아지를 분류하도록 학습을 시킨 후 각각의 레이어들이 학습된 필터를 시각화하면 이 그림처럼 다양한 필터들이 학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필터들은 저수준, 즉 로우 레벨 특징을 학습하게 되는데 엣지와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미드 레벨을 보면 엣지보다는 좀 더 복잡한 코너나 블럭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 레벨 특징을 보면 좀 더 개체와 닮은 것들이 출력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CNN 모델은 앞서 살펴본 인간의 인식 과정과 같이 고차원적인 시각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용한 저수준의 엣지 정보를 초기 레이어에서 추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엣지를 추출하기 위해서 필터 값을 하나하나 정해줬던 기존 방법과는 다르게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구조로 처리된 정보를 전달하고 잘 정의된 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필터 값을 계산하는 CNN 구조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시각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로봇이 이미지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초기 단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초기 과정들은 좀 더 복잡한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비전 기술과 결합해서 좀 더 복잡한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이용됩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환경들은 여기 동아대학교 컴퓨터 AI 학과에 충분히 제공되고 있으니 인공지능을 위한 동아대학교에서 함께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을 설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